네, 메가스터디 수학영의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6평이 열려서 그 6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네, 그리고 6평 이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6평은 그 아이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공통 보면서 깜짝 놀랐다. 공통 보는데 역대급으로 되게 빨리 풀렸거든요. 그래서 야, 시험을 정말 너무 터무니없게 냈구나 라는 마음으로 선택 과목 딱 갔는데 선택 과목이 예상외로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미적분이요. 네. 확통하고 기하는 여전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평가에서 그냥 있는 문제 그대로 있는 문제 결국 그냥 거의 문제가 나쁜 건 아닌데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각 그 Q&A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지금 현 사태가 뭐냐면 미적분을 선택하고 좀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92점 밑 아이들, 그러니까 88부터 80, 84 이런 아이들이 지금 엄청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Q&A 글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통론이라고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확통론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근데 전년도 수능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적 두 문제를 틀려도 사실 확통 선택자랑 표점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이번 28, 29, 30번이라는 4점짜리 세 개 문항에서 사실 29번하고 30, 그러니까 28번하고 30번이 어려웠어요. 29번은 사실 할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미적분을 선택하고 내가 28하고 30번을 만약에 틀리게 된다고 하면 확통 100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게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또 확통을 또 애들이 내신에서는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확통으로 도망가고 싶은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실 요 관련해서 좀 더 좀 이렇게 엄밀하게 한번 왜 그렇게 가는 게 틀린 거고 그게 사실은 뭐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조만간에 찍어보려고 영상을 테스트로 남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두드러져서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 등급대 애들이 학통으로 런하면 이제 문제는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또 손해를 보게 돼요. 예, 현상이 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고 또한 확통 선택자가 많아져 버리면 또 수능에서는 확통이 또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선택은 아닌데 아마 9평 이후로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선택권을 바꾸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미적 뭐 28, 29, 30번 다 틀렸는데 내가 왜 미적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하는 애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좀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전년도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표점별로 어떤 유리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조만간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캐스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메가스터디 들어오셔서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통은 굉장히 평이했어요.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가는데 거의 뭐 선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분, 15분 안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공통에서도 생각할 만한 문제는 있었거든요. 15번이나 22번은 문제가 좋아요. 문제가 굉장히 뭐 기존의 룰을 뭐 벗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역시나 기존 매뉴얼대로 문제는 나왔어요. 다만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한 2017년, 18년, 19년 이 정도에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30개의 문제 중에 3문제만 어려웠어요. 27개는 그냥 누구나 다 푸는 거고 요 3문제만 잘 풀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객관식이라서 잘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92점 맞아서 1등급이 되는 약간 이걸로 회귀한 느낌이에요. 이번 시험이.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원이 뭔가 그
6평을 내기 전에, 이번 6월 모평을 내기 전에 먼저 그 현 이제 고일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부터 시험이 바뀌다 보니까 먼저 예비 시행 문제를 올해 냈거든요. 근데 그거랑 경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평가원이 고1부터 바뀌는 어떤 교육 과정에 맞춰서 팀이 하나 짜지고 그 팀이 올해 문제를 그냥 만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합답형하고 빈칸 추론 같은 문제가 사실 그 재작년에 그 정부가 개입되면서 이게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평가원을. 그래서 사실 잘 냈던 문제를 못 내게 만들어서 합답형과 빈칸추론이 삭제된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항이 고1용 예시 문항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올해 6평에도 등장을 했어요. 물론 저 합답형 빈칸추론이 합답형이 나왔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풀려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합답형으로 낼 정도로 너무 쉽게 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이점이 있기는 한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내겠다는 의지로 볼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원래 6평은 약간 베타 테스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볼 거 다 해보자. 그냥 일단 해보자. 그리고 애들 한번 반응을 보자. 근데 아니네?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주제에 대한 문항들은 9평을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평에 냈는데 안 내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아, 정말 시험 삼아 해본 거구나. 느낌이 될 거고. 그런데 만약에 9평에도 유지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바뀐 거예요. 약간의 경향이 바뀌었고 6평에서의 합답형과 빈칸추론은 무게감이 없는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수능 때는 또 이게 어떤 문제로 바뀔지 아마도 6평이 지금 공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아마 9평 때는 달라질 겁니다. 9평 때 달라질 거고 수능 때는 결국 평균값 찾아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할 건데 좀 변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요 주제들도 제가 하반기 커리에 대거 문항들을 연습을 많이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 커리에서 계속 바꿀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문제의 난이도가 완전 몰빵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27 플러스 3 구조의 문제여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왜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냈지? 킬러는 없다며 이제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내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가 뭔가 좀 기조를 좀 변화를 주려고 한 거.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몰빵이 돼서 다만 이제 이게 6평으로 보고 6평만으로는 이게 결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계속 분석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6평 분석서를 3월 학평 분석서 만드는 것처럼 지금 밤새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죠. 9월 모평이 어떻게 나온과 관계없이 일단 9월 모평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이들을 이제 준비하는 걸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 다만 이제 9평을 보고 이후에 제가 이제 마지막 기출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마지막 기출서 하나가 나오는데 아마 그 기출서에 얘네들이 반영이 될지 안 반영이 될지를 아마 9평 보고 제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커리는 지금 보시면 유인물이 칼라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요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칼라는 그냥 올 초에 만든 거라서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컬큐럼 일정이라고 요 표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뒤에 요 일정대로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그 이제 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서 일단은 따뜻한 어제 올라온 후기예요. 네, 어제 6평 보고 올라온 후기. 그래서 4등급에도 6평 때 96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결국 아이가 자꾸 내용 영역 공부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능은 행동 영역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요게 이제 아마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제가 만든 자작 문제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평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명이 양가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문항들이 사실, 아마 그래도 현존하는 수학 강사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문제를 적중을 시켰고요. 사실 적중은 사실 자랑거리가 되진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으로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 풀다 보면 결국 유평에서 봤던 게 제 교재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현행 수능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1, 고2 때 혹은 중학교 때 했던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동력이 게 뭐냐? 이거를 제가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제가 문장 하나를 적었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물이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자, 이 문장을 딱 보면 수능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문장을 딱 보면요. 머릿속에 상상하시죠? 설마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게 일종의 내용 영역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어떤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알아야 되는 지식. 그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막 이제 상상을 펼치죠. 아,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물이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어. 왜 쓰러졌지? 쓰러져 있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설 속 혹은 영화 속 장면 하나를 떠올리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순간 수능 수학은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수능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때리셔야죠. 사실 회초리가 약이에요. 근데 억울한 거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사실은 그거에 되게 많이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 그걸 뚫어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 수학의 행동력이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물이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다라고 하면 먼저 로미오 줄리엣 내가 아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행동해야 되는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 넌 뭐니? 이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소설 속 그 주인공이 맞나? 라는 정의부터 확인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사실은 저희 집 어항에 있는 물고기 이름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제대로 읽고 그 문제 속에서 주어진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하려고 드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한 행동이에요. 수학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거든요. 누가 정의를 잘 지키는가, 정의를 잘 기억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확인하는 어떤 행동들을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문제의 특징들은 전부 다 이런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안 했을 때 뭔가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힘들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냐고 물었을 때 사실은 그냥 우리 어항 속 물고기 이름이야. 근데 왜 물이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 어항이 깨졌겠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의를 묻는 습관부터 해서 왜 물이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을까를 상상하고 그걸 문맥 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평가하니 추론 능력이라 불려서 그걸 이제 거창하게 행동력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아마 유평일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문제를 풀 때 남들이 백제 풀 때 누군 천재 풀고 누군 만재 풀고 근데 왜 만재를 푼 애들이 당연히 더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6평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자녀분들하고 요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치동에 아마 이런 친구는 거의 없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따질 건데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근데 있어요. 고3 중에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1, 고2 때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보통 개념사나 선택하고 쌤 같은 유형서를 하잖아요. 이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필수 유형인데 문제는 이 쌤이 수능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맞는 어떤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에 안 나오는 주제와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계산 능력이라 불리는 행동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 그냥 연습하는 그냥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제 커리큘럼에 있는 이 유형 코드라는 책이 센을 만든 건데 수능용 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제가 만든 커리를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 커리를 다 제가 만든 그 현역에서 아마 유일한 강사일 거예요, 아마. 혼자 이거 다 하는 강사들이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유형 코드도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제작이에요. 그래서 다 문항들이 비록 유형을 연습을 시키는 거긴 하지만 수능 이런 고민에 대한 어떤 발문을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단의 문제도 알겠으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기출을 풀기만 했어요. 기출을 풀어서 안 풀리면 해설지 보고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면 해설을 외우게 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올바른 기출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출은 이런 관점으로 분석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 내에 어떤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정의 묻고 관계 따져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한지 그런 근거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시험 같은 만약에 6평처럼 수능이 나온다면 사실 기출 코드만 제대로 반복해도요 사실 적어도 92점 나와요. 92점 나오게 돼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기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기출을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반성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혹시 이런 애들은 좀 덜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기출 코드로 연습을 하고 이제 현장에 합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푸는 방법이 보였는데 계산이 오래 걸렸다. 시간적인 문제가 좀 심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말 그대로 연습량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엔제라고 불리는 거. 제 커리에서는 이제 N코드입니다. 사전코드, N코드로 불리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능에 맞는 어떤 다양한 연습들을 시키게끔 해놨으니까 그거로 이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근데 틀렸어. 시간이 좀 부족했고 실수해서 틀렸어.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실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체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제 커리큘럼 이제 양승지 모의고사 있죠. 특히 제가 만든 모의하고 올해는 이제 메가 자체에서 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오메가라는 모의고사가 새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오메가 모의고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마 그 뭐 딴 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싶을 정도로 상당수 양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양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질적인 것도 현재 굉장히 그 출제진들을 많이 역량을 많이 그 스카웃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 지금 나오는 모의들 중에서는 가장 상위 클래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아마 하반기에 저랑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현재 커리는 현재 지금 상반기에 기초 코드가 종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적 엔코드가 종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블랙 엔코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다음 주부터 내신 휴관 기간 갖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마 3주 동안 해서 7월 달에 이제 블랙 엔코드가 종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 엔코드도 휴관 기간에 제가 특강으로 열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는 이 블랙 엔코드 끝나고 난과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거 합류하기 전에 사실은 내신 휴관 기간에 이제 뭐 내신 하고 나서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 일주일이라도 그 일주일이면 사실 인강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강된 강좌들 중에서 아까 앞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자기가 뭐 아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다. 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완강된 이거 다 그러니까 모의 형태의 교재들입니다. 모의 형태의 시간적으로 어떤 연습을 시키는 훈련 교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완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강좌를 내신 휴강 기간에 듣고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미 완강이 돼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널 코드가 올해의 경향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 합답형이나 빈칸초론 같은 그런 마지막 기출서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기출서에 아마 그런 변화된 포인트를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 한 45일, 한 달 반 전에 이게 나와서 남은 한 달 반 동안 어떤 책으로 정리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들이 좀 시간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정돼 있고, 그리고 수능 코드라고 해서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된 강좌예요. 이것도 새로 신설된 강좌고 지금 현재 교재를 계속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평을 반영해서 나오게 될 거고, 아마 요거는 부담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강좌이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쉽다는데 난 15번이 어려웠다, 난 22번이 어려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 그러니까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한번 이제 어떻게 좀 접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행동 능력들을 정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 할지 아니면 인강으로 따로 연출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강의가 길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현장 듣다 보면 제가 안내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안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는. 네. 네. 구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지금 강좌를 제가 3개를 얹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뭐 도형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분명히 어렵지 않은 속에서 수능에선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형이 좀 약하다고 하면 수능에 필요한 도형의 모든 것 강좌들이 다 짧아요. 얘네들 다 그냥 강좌가 채 10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몰아쳐서 들을 수도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정리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이제 결국 이제 그래프 싸움이거든요. 누가 빠르게 그래프를 잘 그려내고 수능은 결국 직관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시험이라서 그런 직관력을 키우는 어떤 연습을 훈련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들이 다 완강이 돼 있으니까 자신이 좀 약한 거를 이걸로 좀 보완해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름방학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과 끝남과 동시에 여름방학 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꾸준히 모의고사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아마 저랑 하게 되면 일단은 3회분 정도 하게 될 거예요. 매주 3회분 정도 모의 훈련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일단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 한 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했던 커리 중에 지금 현재 기초 코드 완료됐고 입문 앵코드 완료됐고 지금 현재 블랙 앵코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 앵코드 진행하면서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번 6평에 대한 어떤 변화된 포인트를 좀 반영해서 제가 낼 테니까 아마 그 가장 재빠르게 이런 변화된 포인트를 반영해서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시스템들이 다 의뢰예요, 의뢰.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쁘거든요. 예, 저도 바쁘고. 근데 저는 바쁜데 밤을 새서 하는 거죠. 예, 시간을 투자해서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의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포인트를 보통은 올해 반응을 못하고 내년에 반응해요. 내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6평이나 혹은 9평이 열렸을 때 그런 변화 포인트들이 바로 제 모의고사에 다 반영돼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훈련을 시켜 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6편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본인의 시험지를 보고서 배울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본인이 집에 가서 저 시험 볼 때는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내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시험지를 꼭 보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을 막 꾸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푼 풀이가 부끄러워서 막 지우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 원본 상태를 꼭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오면 제가 다 스캔을 떠놓거든요. 아이들 시험지를 다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스캔 떠놓고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가 이랬어 이런 거죠. 이 명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지 어떤 상태가 나중에 9편 끝나고 수능 한 달 전에 나의 상태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내가 6편 때는 이랬는데 내가 수능 한 달 전에는 예전엔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뭔가 자기가 발전된 거 그런 걸 확인하면서 결국 이제 자신감 불어 넣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편 시험지는 절대 잘 보존하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시험지 집에 들고 갔더니 이런 거 왜 갖고 왔냐고 또 엄마가 화냈다고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시험지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시험지는 꼭 보존을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올해 치르는 시험들은 6편뿐만 아니라 아마 곧 7월부터 이제 저랑 이제 모의 훈련 많이 하게 될 텐데 7월부터 보는 모든 시험도 사실 6편 시험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평가원 시험지라 보시고 요새는 사설 콘텐츠들이 절대 이렇게 사실은 오히려 더 좋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6평을 공통만 놓고 보면 좀 약간 너무 난도가 낮아서 약간 성의 없게 낸 것도 있거든요. 문항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난도적인 면에서는 되게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설 문제들이 너무 이렇게 행동에 입각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많아서 연습하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나가면서 자기 자료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결국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했던 많은 문제에 나를 노출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 노출된 거를 자료를 잘 기록해 놨다가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그걸 정리하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문은 따로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